아직도 이미 멀어진 사람을 마음에 붙잡고 계십니까? 만나면 불편한데 끊기엔 미안해서 그냥 연락을 받고 그냥 약속을 잡고 그냥 시간을 내는 사람.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40년을 알았던 친구, 한때는 형제처럼 지냈던 동료, 젊은 날 함께 웃고 울었던 옛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생각도, 가치관도, 사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그래도 한때는 가까웠는데, 그렇게 이미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다산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도 때가 있고 인연에도 끝이 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냉정한 일이라고, 먼저 멀어지는 것은 배신이라고. 하지만 다산은 말합니다. 진짜 어리석은 것은 이미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자신의 평온을 잃는 일이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약용의 시선으로 노년의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지, 왜 오래된 인연이 오히려 짐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람을 놓아야 하는지, 천천히, 조용히,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지는가?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20살, 30살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했습니다. 인맥이 곧 기회였고, 관계가 곧 가능성이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불편한 사람도 참아야 했습니다. 직장 상사, 동료, 거래처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웃어야 했고, 화가 나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서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넓게 만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일에서 은퇴했고, 출세도, 성공도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관계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잘 지내야 일이 풀린다.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다음이 있다.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었기에 불편함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수한 관계 그 자체.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목적이 없으니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있는 시간이 고스란히 고통이 됩니다. 억지로 참을 이유도 없고 인내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참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았으니까. 그래도 의리는 지켜야지. 다산 정약용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억지 인연 때문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하기 싫은 대화를 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 피로가 쌓이고 쌓여 어느새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게 편해. 요즘은 사람 만나기가 싫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입니다.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숫자를 채우려 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명절에 연락할 사람이 없으면 쓸쓸하잖아.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빈 그릇은 쉽게 채울 수 있지만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찬 그릇은 비우기가 어렵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인연으로 가득 찬 삶은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비우는 것이 무섭다고요? 괜찮습니다. 비우고 나면 진짜 남아야 할 사람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래된 인연이 반드시 좋은 인연은 아니다. 우리 30년 넘게 알았잖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묘한 압박을 느낍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 세월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 그 시간이 헛되면 안 된다는 생각.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을 함께 했다는 것이 정말 그 관계가 좋다는 증거일까요?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끊을 용기가 없어서 그냥 끌고 온 것은 아닐까요? 다산 정약용은 이런 착각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낡은 것과 깊은 것은 다르다. 오래된 옷이 꼭 좋은 옷은 아니듯 오래된 인연이 꼭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익어가지만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갑니다.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인연은 오히려 시간이 독이 됩니다.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때 우리 이랬지. 그때는 정말 좋았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삶은 앞으로 흘러가는데 그 사람과 있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불행을 계속 늘어놓는 사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세상이 나한테만 이래. 처음엔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위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변할 생각이 없고 우리의 에너지만 빼앗아갑니다. 자신만 이야기하고 듣지 않는 사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자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 근데 나는 말이야. 이런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독백의 청중입니다. 우리는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납니다. 만나고 나면 후회하면서도 다음 연락이 오면 또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지금의 그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20년 전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인연에도 때가 있다. 함께 해야 할 때가 있고 멀어져야 할 때가 있다. 때를 놓치고 억지로 붙잡으면 둘 다 상한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연은 특정 시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 직장 시절의 동료, 육아 시절의 이웃. 그때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함께여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났다면 그 역할도 함께 끝난 것입니다. 끝난 역할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마치 이미 다 본 영화를 억지로 다시 보는 것처럼 억지 인연은 지루하고 공허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마음의 정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된 마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끝난 인연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불편하지만 끊으면 더 불안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나이 들어 아는 사람 하나 없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빈자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시끄러운 인연에 묶인다. 우리는 고요를 두려워합니다. 연락이 없는 휴대폰, 약속이 없는 주말, 만날 사람이 없는 명절. 그 빈자리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잡고 원하지 않는 모임에 나가고 듣기 싫은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시끄러운 인연 속에서 진짜 외로움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혼자라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는데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 치고, 억지로 관심 있는 척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평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평온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체면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친구도 없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명절에 누군가 요즘 누구 만나? 라고 물으면 대답할 사람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냥 집에만 있어 라고 하면 마치 실패한 삶처럼 들릴까봐 억지로라도 약속을 만듭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해 자신의 평온을 버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야. 이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찾으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외로워서, 아무나 필요해서 우리에게 연락한 걸까요?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라서 찾는 사람과 누구든 상관없이 찾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진짜 관계이고 후자는 그냥 편의입니다. 후자와의 관계를 진짜 관계로 착각하면 우리는 계속 이용당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 없으면 연락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다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인연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지 않는다. 필요 없을 때도 곁에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다.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100명과 연락하고 지내지만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빈자리의 두려움 때문에 시끄러운 인연을 계속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고요함을 받아들이고 진짜 인연만 남길 것인가? 다사는 말합니다.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평화를 알지 못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충만하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억지 인연에 묶여 늘 불편하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이제는 놓을 때입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끊어야 할 관계의 기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첫 번째 기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 이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고, 만나고 있을 때 시간이 안 가고, 만나고 난 뒤 후회가 남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이런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시간 낭비입니다. 두 번째 기준, 만난 뒤 항상 후회가 남는 관계. 또 쓸데없는 말을 했네. 왜 괜히 만났지? 다음엔 안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하지만 우리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만납니다.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나태함이다. 우리는 압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끊을 용기가 없어서, 변화가 두려워서 그냥 참고 견딥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세 번째 기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인연.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합니다. 내가 참지 뭐, 내가 어른이니까. 하지만 존중까지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쓰고, 우리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나 오래되었든 정리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이런 이유로 우리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오래 알았다고 무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관계의 예의입니다. 네 번째 기준,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해도 피곤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 끊임없는 불평, 해결할 생각 없는 고민. 처음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계속 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도 유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회복 불가능한 관계에 쏟아붓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다산의 말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억지로 거슬러 올리려 하지 마라.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적은 힘으로 멀리 가는 길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고, 억지로 이어가고,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다사는 정칭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라고 합니다. 정이 있으니까 못 끊겠어. 이 말의 함정을 보십시오. 정은 과거의 감정입니다. 마음의 평정은 현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정이 있었다고 해서 현재의 불편함을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의 명쾌한 기준, 과거의 정보다 현재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과거의 관계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입니다. 관계를 정리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멀어지는 것이 마치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먼저 거리를 두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진짜 존중일까요? 마음에도 없이 만나고 하고 싶지 않은 대화를 하고 피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좋은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관계의 시체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관계를 억지로 살려두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입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정직하고 더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섭섭해하면 어떡하죠?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도 정말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습관 때문에 끊기가 애매해서 만나는 걸까요? 어쩌면 상대방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 만나고 싶은데. 하지만 둘 다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계속 불편한 만남을 이어가는 겁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좋은 이별은 가장 늦은 지혜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관계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붙잡고 있으면 좋았던 기억마저 나쁜 기억으로 변합니다. 차라리 좋았던 시절로 남겨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관계를 정리하면 상대방이 외로워할 거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친구라면, 진짜 아끼는 사람이라면 벌써 알아차렸을 겁니다.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도 계속 붙잡으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아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또는 습관 때문에 우리는 그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정약용의 날카로운 지적, 타인의 외로움을 책임지려는 것은 오만이다.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오히려 우리가 떠남으로써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진짜 배려는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죄책감의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마치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타사는 말합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피폐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평온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좋은 관계를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에 에너지를 소진하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줄 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제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가꾸려는 것뿐입니다. 인생 후반 남겨야 할 사람은 몇 명이면 충분한가? 친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서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100명의 얕은 인연보다 1명의 깊은 인연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에게 새해 인사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받는 것과 단 1명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 어느 쪽이 더 의미 있습니까? 우리는 숫자에 속습니다. 명함이 많으면, 전화번호가 많으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중 진짜 우리를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힘들 때 진짜 달려와 줄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한 손으로도 남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진짜 인연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단 1명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1명과 말없이 차를 마시고 편안하게 침묵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반대로 100명과 연락하고 지내지만 누구와도 마음을 터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가난한 삶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입니다.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서로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마음의 동반자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더라도 서로를 응원하는 사람,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상관없이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인연을 정리하고 진짜 인연에 집중할 때 비로소 그런 관계가 깊어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얕은 관심을 나눠주면 누구와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수에게 집중하면 그 관계는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듯 깊은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산의 말입니다. 적은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얼마나 단단한가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명이면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명으로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3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억지로 채운 10명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한 명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에서 벗어나십시오. 몇 명의 친구가 있는지, 몇 명과 연락하고 지내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편안한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과의 대화, 자연과의 교감, 책과의 만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있는 능력이다. 다산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충만하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억지 인연에 묶여 늘 불편하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인생 후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 평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혼자가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억지로 만들거나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약용의 시선으로 노년의 인간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이 남긴 한 문장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연을 지키려 했던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고 만다. 이 말이 오늘 이 시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어떤 인연을 남기고 어떤 인연을 보낼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인생 후반의 질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인연에 에너지를 소진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위한 힘이 남지 않습니다. 건강도, 취미도, 진짜 소중한 사람도 모두 뒷전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끝난 인연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용기,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용기,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인생의 대부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가장 풍요롭게 보냈습니다. 500권이 넘는 책을 쓰고 깊은 사색을 하고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풍요는 많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제는 놓아도 괜찮은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억지로 붙잡고 있던 그 인연을 조용히 놓아보시겠습니까? 처음엔 두렵고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비워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생 후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인연이 아니라 깊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위해 때로는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것은 애초에 머물 인연이 아니었던 것들입니다. 오늘 이 조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조용한 인생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약용을 비롯한 옛 선현들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그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